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의 앤드류입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새도라이 라방을 이제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와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했었는데, 이게 혼자 진행하는 게 약간 더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할 때 도움이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포맷이 더 깔끔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대신 이제 저희 채널에서 나오는 다른 5분 주식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가 맡아서 훨씬 더 분석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간추려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루나라는 코인이 있고 테라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게 한국인이 개발한 코인입니다. 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창업자님이 만든 코인인데, 이분이 굉장히 크립토 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이 루나랑 테라가 둘 다 전 세계 시총 10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대형 코인으로 성장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 개념을 되게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서 크립토 쪽에서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졌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루나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99% 하락하면서 휴지 조각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고요. 테라 같은 경우에도 개념이 좀 있지만 한 60%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충격은 엄청났어요. 왜냐면 이 루나가 시총 10위이네, 테라가 시총 3위까지도 갔던 메이저 코인인데, 우리가 코스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총 10등이면은 기아 자동차하고요, 3등이면 하이닉스거든요. 기아와 하이닉스가 각각 주식이 99%, 60% 이렇게 폭락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코스피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가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코인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루나와 테라에 관한 내용보다는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라와 루나의 사건은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만 드릴게요. 자, 개념적으로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이 테라 코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테라 코인이라는 것은 개당 1달러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짜여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테라의 가격은 항상 1달러에 좀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 루나 코인이 이것을 보충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테라는 루나를 담보로 가격을 유지를 하게 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금이라든가 달러 이런 안전자산을 사용하지만, 이제 테라는 처음으로 루나라고 하는 다른 코인을 담보로 잡아서 1달러 가격을 유지시켜주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이 테라 가격이 만약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1달러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1달러만큼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참여자가 1달러 가치를 하는 그만큼의 루나를 이제 테라 프로토콜, 이게 중앙은행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테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참여자 입장이 돼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1달러의 가치를 하는 루나를 이 중앙은행에 냈죠. 대신에 받은 것은 1달러보다 비싼 상태인 테라를 받아요. 그럼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에 참여할 만한 요인이 충분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이 루나를 받았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루나의 공급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테라는 이 사람이 사온 것 때문에 공급이 늘면서 1달러 선으로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보증 역할을 하는 루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풀려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테라 가격이 1달러 이하가 된다면 이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중앙은행인 테라 프로토콜에 테라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대신 1달러 가치를 하는 루나를 받습니다. 자, 다시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장에서 내가 테라를 중앙은행에 냈기 때문에 유통되는 테라의 양은 줄어들죠. 그러면 1달러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던 테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좋냐면 1달러의 가치라는 루나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1달러보다 평가액이 낮은 테라를 중앙은행에 반납하고 그 대신에 1달러의 가치라는 루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너무 좋죠? 반대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중앙은행에서 제가 받은 루나 때문에 공급이 늘어서 루나 가격은 떨어지고, 테라는 이제 공급이 감소되기 때문에 1달러에 다시 맞춰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은 이게 영원히 유지가 될 것 같은 완벽한 이 테라 프로토콜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이게 악순환에 한번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라 가격이 한번 급락을 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테라 소지자가 1달러를 보장받으려면 루나를 받아가지고 테라를 팔아야 되는데, 루나 가격이 떨어지니까 루나 빨리 팔아버리려고 하고, 루나 소지자는 가격이 떨어지니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앞다퉈서 테라와 루나 소지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됐던 겁니다.
모니카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테라 루인 루나 코인의 상품이 좀 잘못 설계되어 있던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이 잘 설계되어 있었냐 아니냐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루나와 테라 간의 관계가 좀 폰지 사기라고 하는 그 폰지 스킴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지적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루나와 테라 간의 관계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그 신뢰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 시스템이 문제가 안 생기면은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었지만 한번 악순환에 빠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격이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루나 파운데이션. 이게 이 루나와 테라 생태계를 만들었던 곳인데 권도영 창업자가 운영을 하던 곳이죠. 여기가 비트코인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금을 많이 삽니다. 이게 신용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만큼 금이나 유니버설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금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 루나 파운데이션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위험 자산이지만 나름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현지 시간 기준 5일에도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을 정도로 이 루나 파운데이션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증권 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모든 정보가 딱 오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추정은 지금 수십억 달러로 되어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 지금 테라랑 루나 가격이 폭락했어요. 근데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좀 잡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테라 가격을 1달러에 맞추기 위해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가 붕괴되고 2만 달러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테라 가격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 그러면 시중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많이 풀리면 폭락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된 거죠. 실제로 루나와 테라가 폭락했던 그날 비트코인도 3만 달러 선을 못 지켰고 코인베이스 기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한 29,400달러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라고 질문을 저도 스스로에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무상태표 이게 1분기 이제 발표됐던 IR 자료에서 제가 좀 편집해가지고 긁어온 건데 여기 보시면 Digital Assets Ne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좀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2억 6,100만 달러, 한화 1조 6,27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비트코인을 대거 갖고 있다는 게 영향이 있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는 테슬라 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테슬라 가격도 떨어지는 이 비트코인과 테슬라 간의 연동성이 계속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는 테슬라 재무 상태표상 손실이라고 했지만 이제 재무 상태표는 절약 개념이고 손익계산서가 맞겠죠? 유령 개념이 이 이제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웃긴 사진을 해놨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위시하고 있는 사진이 이제 보이는데 포춘지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46,700개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당시 평단가는 32,500달러로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이 평단가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절대 이야기를 오피셜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다 추정치예요. 포춘지의 추정가가 이제 32,500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021년 1분기 말에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58,000달러에 팔았어요. 자, 평단가가 32,500인데 판매 금액이 58,000달러면 엄청나게 이익을 봤죠. 그래서 이제 42,000개를 지금 현재 보유 중으로 추정이 되면서 당시에 테슬라는 4,70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1억 2,800만 달러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4,700개 팔아서 1억 2,800만 달러 벌었다가 아니라 차익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42,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 4만 달러대라는 데도 있고 34,000달러대라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테슬라의 평균 단가는 3만 달러는 넘어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선이 깨졌죠.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이 미국의 회계 제도예요. 회계 제도상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 정착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평가액이 만약에 매입 단가보다 낮으면 영업 손실로 계산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밸런스 시트 상에 있는 저 디지털 애셋 부문이 지금 12억 6,100만 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평가액이 떨어지면 그 차익만큼 다음 분기에서 영업이익에서 깎여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포춘지가 제시한 32,500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오늘 가격이 29,400달러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개당 3,100달러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42,000개 포춘지의 분석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평가 손실액은 1억 3,020만 달러가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1,675억 원입니다. 테슬라 1분기 영업이익 얼마였을까요? 36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깎여 나간다.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이제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좀 찝찝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루나가 발생시켰던 이 연쇄 효과가 이제 테슬라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정킴님, 2분기 실적의 손해로 반영되겠지만 분기 수익 대비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더 안 좋은 느낌을 지금 투자자 심리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테슬라를 두고 있는 악재들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하나가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악재고 이게 홍정킴님 말씀대로 이제 미미한 수준으로 반영이 된다. 이러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될 게 없어요. 하지만 이미 테슬라의 경우에는 좀 악재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트코인 가격까지 영향을 준다? 이거는 사실 투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자, 먼저 악재 1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CNN 기사를 봤는데 그 중국 승용차 협회라는 곳이 있대요. 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이라는 곳인데 이 중국 승용차 협회 자료를 좀 인용을 하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달에 전기차를 중국에서 1,512대 판매해서 3월 판매량 대비 98%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중국 봉쇄 효과 때문인데 지금 중국 나라 전체가 거의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 거죠. 자, 생산량도 봅시다. 테슬라는 이제 생산이 되면은 다 판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거든요. 생산량이 3월 55,462대보다 4월에는 1,757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약 81% 감소한 겁니다. 즉, 이 한 달 만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CNN 자료가 맞다면 이제 테슬라는 중국에서 많은 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맞죠. 자, 3월에는 상해 공장 생산 차량이 60대 수출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생산된 게 전부 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60대 정도는 이제 수출까지 됐지만 4월에는 수출 비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상해 기가 팩토리는 글로벌 출하량인 93만 6천 대 중에 절반에 가까운 48만 4,130대를 생산했던 공장이에요. 물론 이제 독일하고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만큼 비중이 높진 않겠죠. 영향력은 분명히 줄어들 거지만 아무튼 큰 공장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홍정킴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이 상해와 중국 봉쇄 이슈가 맞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테슬라가 그동안 연동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는 비트코인 평가가 그렇게 막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뭐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약간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고 좀 밈 주식처럼 투자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분들도 높은 기업인 만큼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악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예요. 제가 봤더니 트위터 인수 가능성이 나온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상해 봉쇄도 있기 때문에 100% 트위터 인수 때문에 25%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영향을 줬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외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합의를 한 거는 트위터 주식을 54.20달러에 사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트위터의 최근 종가가 45.08달러죠.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모건 스탠리로부터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12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레리 앨리슨이라는 이 오라클 공동 창업자와 뭐 카타르 홀딩스, 이제 VC인 세카야 캐피털 같은 데서 투자를 추가로 받아서 이 주담대 규모를 62억 5천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여기서 미공개된 투자처로부터 10억 달러 또 챙겼다고 해요. 진짜 투자 잘 끌어오죠. 역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테슬라 주식 담보를 줄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다가 테슬라 주식 더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지금 분명히 시장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테슬라를 살 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기도 하지만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반대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데서 이제 워런 버핏이 대거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떨어지겠죠? 테슬라 똑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테슬라 주식이 약간 일론 머스크 주식 같은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면은 팔 때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 인수한다. 그러면 얘 현금이 없을 텐데 그럼 테슬라 주식 파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아직 시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가 반등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확실시되는 금리 인상, 이것은 너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네, 금리 오르면 테슬라 성장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런 세 가지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 평가액이 떨어져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다.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영향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성장주들은 우리가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라는 것을 매 분기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거라도 최대한 좀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성장성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이 비트코인 평가액 때문에 테슬라 만약에 실적 입장에서 간소한 차이로 뭐 전망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주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루나 사태, 남의 일 같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 루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분명히 좀 같이 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호재라고 처음에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 표현을 믿음으로 바꿨어요. 이 믿음이라고 바꾼 이유는 사실 이 단기간에 주가를 움직일 만한 호재가 저한테는 딱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믿음 1번, 높게 의지되는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현금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적 때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높게 유지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는 공급망 대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 대란, 공급망 대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경쟁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생산량을 증명해내면서 우리는 공급망 대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테슬라가 증명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해 봉쇄가 굉장히 큰 이슈인 건 맞지만 분명히 테슬라는 그동안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공급망 대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제 테슬라 주식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분석하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매주 금요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앤드류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